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의 견해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됩니다. 최근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잇따라 소개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비상계엄이 꼬르 내란이라는 식의 법률적 근거가 취약한 미친 바람, 광풍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윤 의원은 또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면서 대통령 조기 퇴진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광개의 정국에서 오늘 보여준 저 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또 이번 소신 표명으로 윤 의원은 좌익 세력의 공세에는 시달리겠지만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 우파 또는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송금했다면서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고,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 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면서 당시 계엄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미쳐서 전두환 등을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지만, 윤 의원은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좀 공부해달라고 받아쳤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반발에도 대한민국은 헌정사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퇴진과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독인객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죽음, 즉 시체 위에 정권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윤상현 의원의 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독인객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죽음, 즉 시체 위에 정권을 세울 수는 없다. 아마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운운하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상당히 중요한 그 소신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역시 김문수는 김문수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립사과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유일하게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께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여성 의원이죠.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영교는 우선 한 총리에 대해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면서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후에도 서영교는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가 자신이 국무위원들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달라며 두 차례 더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거듭 국무위원들의 기립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등 국회 출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서영교가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후에도 또 사과를 요구하자 인사 후에 착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과 김영호 통일장관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했고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과 이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착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반면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거듭된 기립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장관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이 같은 장면 이후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 중에 내란의 꿈을 꾼 사람이 있나 한 분도 없다면서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나라고 기립사과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모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회 질의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는데 이인호 교수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오늘 추가로 공개한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인호 교수, 여성 교수와는 다른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호 교수는 먼저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순간의 격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 및 구속으로 이어져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2017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서 작금의 전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서 먼저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이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 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 즉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 제정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 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제도권 언론들, 이 내용들 여러분 알고 지금 행동하는 겁니까? 이 내용들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겁니까?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아예 단정하고 몰아가는 겁니까? 당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짓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이어서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탄핵 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 국회법 제92조 1사부제인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대통령이 지난 7월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 운영의 일임이 아니다.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권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라면서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지난 9일에 이 글에 이어 오늘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덕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7월 1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에 3가지 개념을 구분했다.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는 절대적 면책이다. 둘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추정적 면책이다. 반대하는 측이 추정을 깨트릴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왜 대통령이 면책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을 향소 기소한다면 단순히 그가 가진 증거를 찾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 만약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에서 자신의 직무 수행을 두려움 없이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연방대법원 최근 판례를 설명한 뒤 한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시행은 비록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대권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다면 미 연방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 면책 대상이다. 우리의 법 집행기관들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자칫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1980년 비상계엄과 비교해서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된 것과 이번 계엄 선포를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당시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군인 세력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 상황과 이번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는 것이다.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인호 교수는 마지막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시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벌할 수는 없다. 헌법 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향후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방어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주저한다면 더 큰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헌법 사건을 분석할 때 지금의 이 사건만 보아서는 정말 중요한 국익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윤상현 의원의 오늘 국회 질의 그리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이 같은 헌법학자로서의 견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인호 교수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는 저 무지막지한 발상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횡포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